쟁점 25번 주택의 정의 들어갈게요. 자, 전국의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이 국민주택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무엇을 제한주택? 국민주택을 제한주택. 그럼 국민주택이 뭐냐? 서민주택이죠. 국가가 만들었나요? 지자체가 만들었나요? 한국도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만들었는데 얼마 이하로? 85.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 읍낼 때는 100. 또는 국가는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받았나요? 주택도시 기금에 지원을 받았나요? 돈을 지원받았죠? 하여 만들면 이게 뭐다? 국민주택. 나머지가 민영주택. 됐나요? 호당, 세대당 85 나왔나요? 호당, 세대당. 호는 뭐예요? 단독. 세대는 공동. 호는 단독. 세대는 공동. 이렇게 됐습니다. 준주택입니다. 무슨 주택이에요? 준주택. 오노, 오피스텔, 노인목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특히 다중생활시설은 2종 근생과 숙박시설이 있죠.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 그러니까 종류 잊지 말고 그냥 다중생활시설로 하면 뭐다? 준주택. 노인요양시설이다. 노인복주택이다. 노인복주택. 오노 다기만 남겨서 문제 못 푼다. 단어의 의미까지. 단어는 뭐예요? 다중생활시설. 기는요? 기숙사.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월세 받는 아파트인가요? 이 월세 받는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월세 받는 아파트가 있고 공동주택 관리법 있나요? 자, 공동주택 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못하고 신고하고 하는, 자, 여기서 허가받고 신고하고 설치하는 기존 아파트를 변경하는, 기존 아파트를 세대 구분형으로 바꾸는 세대 구분형이 있었나요? 세대 구분형은 승인받아서 건설해서 분양하는 거. 자, 이거 구분 소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지붕, 두 가족, 월세 받는 아파트.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죠? 몇 개 세대? 하나. 전체 세대수 얼마까지? 3분의 1. 전체 면적의 3분의 1. 기존 아파트를 바꿀 때는 아파트 전체 세대수의 얼마요? 10분의 1. 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죠? 그 다음에요,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동 전체 세대수는 얼마까지 바꿀 수 있어요? 3분의 1. 기존 아파트를 바꿀 때는. 이때 아파트 전체가 10분의 1인 거 봐주셔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공구입니다. 뭐라고요? 공구. 공사구역을 공구 그랬죠?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했나요? 경계는 몇 메타? 6m. 공급의 세대수는 3배. 전체 세대수는 6배.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잡고 하는 복리설, 복리란 시설이죠? 딸렸다 그러면 부대설이고, 복리 그러면 복리설이죠? 자, 손자가 끌고 가는 거, 놀이터, 근생. 아침에 할아버지 끌려가는 거, 할아버지 유 하면서 어디요? 유치원. 할아버지 운동을 데려온 거, 주민 운동시설. 손자 할아버지 따서 제일 가기 싫은 거, 경로다. 이렇게 복리시설. 단어 됐나요? 자, 주택조합입니다. 무슨 조합이에요? 주택조합. 여러분, 주택법 파트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여기인데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이런 것은 버리는 거죠. 나는 주택조합을 푸는데 문제를 못 풀겠더라. 그러면 버리는 거고. 자, 이게 되면 잡아가야 되고. 근데 매년은 무조건 나온다. 주택조합은. 자, 주택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용검사 만날까지 계속하여 예정세수의 몇 프로? 50%. 최소한 몇인? 20인. 8.15 독립운동 했나요? 자,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이죠?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 80% 이상 사용권은 15% 이상 소유권 확보해서 조합 설립 인가. 8.15 독립운동 했나요?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의 자격 요건은 언제 기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변경 인가 받아야 되죠? 변경 인가는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변경 인가는 언제까지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자, 철회 며칠 내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30일.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했나요? 그럼 반환 요청은 며칠 해야죠? 요청은? 자, 반환 요청은 며칠? 7일. 내 통장에 꽂히는 거 반환은 10일.
반환은 며칠이요? 10일. 7 요일 그랬죠? 반환은 며칠이고요? 10일. 자, 이렇게 청약을 철회했다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사학계 승인 신청은 몇 년이고? 2년. 승인 받아 몇 년이고? 3년 내 사학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서 조합 해산 여부 결정하는 거 기억나요? 승인 신청은 2년. 승인 받아 3년. 주택조합이었고. 자, 매도 청구 알박기 이야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가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할 때 80% 이상 대지의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나요?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사학계 승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때 나머지 매도 청구. 자, 대지를 80% 이상 사용권 확보했죠? 그 나머지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이때 대지만 돼요. 거기 있는 건물도 포함해요. 건물도 포함. 사전에 몇 개월 이상 협의하고 3개월. 가격은 시가. 가격은 시가. 이때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나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95% 이상이면 뭐라고요? 모든 소유자. 알박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80% 이상 95% 미만일 때는 알박기 몇 년? 10년. 전에 취득해서 보유한 자 잠깐만요. 10년 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쟤를 제외하고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를 좀 보시라고요.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원주민을 제외하고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 단어 처리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학계 승인해 준 거. 국가가 사업하면 누구? 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럼 누구요? 국장. 그 다음에 330만 정도 대상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하면 누구요? 승인? 국장. 지역균형개발하면 누구요? 국장.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했죠.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누구? 국장. 여러분 사학계 승인권자에 구청장이 있어요? 없어요? 구청장이 없는 이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무조건 승인되죠. 피해자가 너무 많아. 고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누구의 승인? 국장. 국가도 국장. LH공사도 국장.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자, 국공지 우선 매각 임대 나왔나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을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조합주택을 50% 이상, 아니, 조합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몇 프로 이상 건설한 자 50%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는데 몇 년 미착수면 2년 판 것은 대사온다 환매 임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에 취소하면 다 할 수 있다. 딱지거래 있죠.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있잖아요. 그때 그에 위반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취소하여야 한다. 거기만 취소해야 한다죠. 딱지거래만 취소하여야 한다. 사학계 승인 여부는 며칠 내 알려주세요. 60일. 승인 여부는 며칠이요? 60일. 자, 신고 수리 여부는 며칠이었고? 20일. 신고 수리 여부는 며칠이요? 20일. 신고 수리 여부 통지는 며칠이고요? 20일. 승인 여부는 60일 알려주고 착공계 제출하면 착공 신고하겠죠? 신고 수리 여부는 며칠이요? 20일.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자,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그 다음에 뭐요? 사채, 주택상환, 사채, 입주저축증서, 청약통장 있나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각종 확인서, 증명서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 그러죠? 딱지. 이런 것들을 못하면 안 되죠?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속 저당 가능했나요? 채권 양도 가능했나요? 예,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자, 주택법에 관한 종합문제. 민영주택은 무엇을 제한주택? 국민주택을 제한주택. 우리 주택 상환 사채 발행권자입니다. 여기 뭐 발행권자요? 주택 상환 사채. 앞에다 좀 써줄래요? 주택 상환 사채 발행권자입니다. 자, 주택 상환 사채는 누가 발행해요? LH공사와 등록 사업자. L 등 사채 발행권자입니다. 자, 주택 상환 사채 발행권자는 누가 된다? LH공사와 등록 사업자 L 등이 됩니다. 그때 LH공사는 공적 주체니까 보증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워요. 등록 사업자는 민간이니까 뭐 해야 되고? 보증을 세워야 되고. 자, 이때 등록 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돼도 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보증을 세웠으니까. 계속 이걸로 답이 나오는 것이 시험지 답이. 자, LH공사나 등록 사업자가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하면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기재부 장관이다, 아니다? 아니다. 발행 방법은요? 기명. 뭐라고요? 기명. 기명이고 상환이 3환이 몇 년? 3년. 자, 여기 보세요. 주택 상환 사채인가요? 자, 뭐가 나왔죠? 상환. 상환이면 돌려받을 사람이 정해졌나요? 그래서 뭐죠? 기명. 기명은 꼭 뭘 세워라? 보증. 자, 나중에 돌려주는 거잖아요. 주택으로. 성금 땡기고. 그러니까 반드시 뭘 써요? 보증. 누가요? 민간. 여기서 민간이라면 누구죠? 등록사업자. 누구요? 등록사업자. 자, 그 다음에 상환의 이름은 기명이고 기명은 뭐 세고요? 보증. 지금 돈 문제가 됐나요? 꼭 뭘로 연결되죠? 승인. 돈 문제 되면 뭐라고요? 승인. 누구의 승인? 국장. 누구요? 국장. 채권 파트에 기재부 장관 나와요? 안 나와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OX, X. 사채면 양도돼요? 안 돼요?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사채는 양도가 돼? 안 돼? 안 돼요.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할 수 있다. 상환이 3환이 몇 년? 3년. 이렇게. 단어 처리 됐나요? 예. 등록사업자의 등록기준.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때 등록사업자 몇 자죠? 5자. 자, 등록사업자는 5자입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이 여기는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하게 한 요건은 발행요건과 좀 구별할게요.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할 때는 법인이어야 되고요. 개인이요? 법인이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얼마 이상이요? 5억. 여기는 뭘 발행하는 요건? 주택 상환 사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등록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주택 사업을 하려면 국장한테 등록해야 되죠. 그때 등록할 때 자본금은 얼마 이상은 돼야 등록이 되고 3억. 자산평가액은요 6억 이상은 돼야 되고요. 등록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자 토목기사나 아니면 건설 분야 기술자 있죠. 토목 분야 기술자나 건설 분야 기술자를 1인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사무실 면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무실 면적이 없고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사무 장비를 갖춘다는 것은 책상 놓고 컴퓨터 놓고 그 다음에 앉아서 일 볼 수 있는 공간들 복사기 있고 뭐 해야겠죠. 그런 것들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돼요. 옛날에 10평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된다. 그때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국장한테 등록하는 등록사업자 있죠. 연간 20호, 연간 20대, 도생은 30,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중사업을 시행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는데 그때 등록사업자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자본금은 얼마 이상은 돼야 되고 3억.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은 돼야 등록하더라라는 거. 이것과 구별할 게 등록사업자가 뭘 발행하려고 할 때 주택 상환 사채 발행을 할 때 등록사업자 5자 자본금 얼마? 5억. 요것과 등록 기준은 다른 거죠. 등록된 자가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먼저 선행 조건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두시고. 자, 전매 가능사입니다. 자, 전매 제한계는 주택의 수급 상황이나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매행위가 제한된 경우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뭐하라? 부기 등기. 이때 주택일 때는 무엇과 동시에 하는 거죠? 보전 등기와 동시에. 보전 등기와 뭐라고요? 동시에 부기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매 가능사유가 세대원의 근무나 세금사정, 질병치료, 치아, 결혼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했나요? 서울특별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바뀐 이거죠. 어디서 이전한 것은 제외.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면 전매가 안 되죠. 수도권이면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서인경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 서로끼리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특별시로 움직이는 건 없었죠. 예. 세대원 전원이 상속반주택으로 이전했나요? 자,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이주했나요? 몇 년 체류? 2년. 이혼했나요? 여기서 막 세대원 전원 찾으면 안 되겠죠? 자, 배우자한테 증여, 전부 증여, 일부 증여, 일부 찔끔 증여. 그 다음에 동의받아 채무불이익으로 경공매진일 때 꼭 뭘 받아야 돼? 동의 받아야 되고. 이주형 주택을 공급받으라. 이럴 때 전매가 가능했고요. 자, 실지,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전매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 전매 가능사유. 사업 주체 동의받아 전매할 수 있다. 건축법 들어가겠습니다. 건축 농지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시작하죠. 순서가 실제 시험 문제가 주택법 나오고 건축법이 나와요. 실제 시험 문제가. 그래서 문제는 완전히 시험 문제 순서에 거의 맞췄습니다. 아셨죠? 근데 하나를 못 맞췄어요. 난이도는 시험 문제 난이도로 못 맞췄습니다. 못 맞춰요. 그거 맞춰주면 아무도 공부 안 하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난이도에 맞출 수는 없었어요. 비슷하게도 안 했어요. 이 문제는 시험 문제 난이도 아닙니다. 비슷하게도 안 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그 충격 완화 작용이 없어서 그럴 뿐인 겁니다. 일주일 후에 이 문제 봤으면요. 그때 내가 어이없사함을 느낄 거예요. 스스로가. 아셨죠? 네. 자, 다시 용어정입니다. 쟁점 32번 용어정의 주요 구조부 내기, 파보, 지주, 내력뼈, 기둥, 바다, 보, 지붕틀, 주계다. 내기하는 파보, 지주. 수식어 있다, 없다, 없다. 수식어 쓰면 안 되죠? 작은 보, 사익기둥, OX, X. 건축 개념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뭐 이전. 이축이요, 이전이요. 이전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다른 이치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기준기로 들어서 옆으로 옮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선과 증축, 개축, 재축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해요? 증축, 개축, 재축이 우선하죠. 건축물에 주계단이나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하면 뭐예요? 대선. 증설은 대선 개념이에요. 늘렸다, 커졌다, 증가됐다 그러면 증축. 증설은 대선. 기둥을 3개 수선했나요? 그럼 대선이죠. 근데 뭐야? 높이를 늘리면 뭘로 가고? 증축. 이 표현들 읽을 수 있죠? 자, 문화재입니다.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는 건축 신고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철도, 궤도, 선로부재는 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탄, 급유시설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고속도로 통행료 주인설이죠. 수문 조작실이죠. 근데 뭐 시험 문제 내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공장 용도인가요? 이동이 쉬운 거, 용이한 거. 고정되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컨테이너랑 간이 창고에서 공장 용도고 이동이 용이한 거죠? 막 주택으로 내는 거 있잖아요. 예, 건축법 적용 배제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33번 용도 변경입니다. 자산, 전문, 영업, 교육, 건축이 그랬나요? 이 용도 변경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를 파악을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문제를 뭐냐면 허가도 신고도 없이 용도 변경하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뭣도 없이요? 허가도. 뭣도 없이요? 신고. 오르락 내리락이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닌 거 변경 신청 찾아라 했죠? 그럼 노우 교수야 그러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틀을 보고 빨리 잡을 수 있게 하려고 요걸 연습시켜서 상하예요? 같은 칸이에요? 그러면 요건 산업돈 쓸고 나면 공장, 창고, 더럽게 위험하고 무서워, 더위 무서워 기억나요? 더러운 게 자원순환인가요? 이온물인가요? 또 이게 뭐죠? 묘질, 묘지나 장례새나 운수시설 기억나요? 문화집회에서는 총교설에 모여서 유락설로 관광 갖고 문화집회는 모여 노는 거니까. 영업은요 팔았죠. 운동시설 판매하고 다 자더라. 교미 복지설은요 노후 교수 야 그때 이 용도 변경 문제 나올 때 자 허가도 아니다 신고도 아니다 실제 우리 시험에 기출됐던 문제예요. 허가도 아니다 신고도 아니다 하는 순간 야 이건 같은 칸이야 그러면 바로 문장 보면서 같은 칸인가 아닌가 찾는 연습하시면 돼요. 노후 교수 야 그 틀 안에 있는 거 없는가 이러면서 그걸 허가 신고 따지면 게임 끝난 거예요. 풀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시간 내에 못 풀 거고. 아, 왜 용도 변경 답 1번 안 줬냐고? 요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돼서는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답이 1번인데 쉬운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특특,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하지. 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용도 변경을 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용도 변경 담당 안 해요. 예. 자, 건축 허가 등 넣었네요. 종합 문제죠. 자, 사전 결정 신청입니다. 무슨 신청이요? 사전 결정 신청. 허가권자에게 이거 건축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사전 결정 통지가 왔죠. 그러면 하천 조명 허가, 도로 조명 허가, 농지. 자, 농지 조명 허가가 되는데 자, 사전 결정 통지가 오면 도로 조명 허가는 의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산해, 논해, 하천 개발이 의제됐죠? 사전 결정 통지는 도로 조명 허가 의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건축 허가 받으면 내 땅 파야 되니까 도로 조명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요 둘은 다른 거죠? 도로에 건축 가능해요? 안 돼! 라고 통지 오지. 가능하다 통지 안 오잖아요. 도로 조명 허가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그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2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이루기 못 된다. 상실. 착공 신고요? 아니에요? 심지어 이게 2년 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까지 나왔어요. 받아요? 신청이요? 신청. 공창시임 기억나요? 공장이나 창고나 시임이 거친 건물 있잖아요. 대형이든 소형이든 상관없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누가 허가? 구청장. 시군에서는 누가 허가? 시장, 군수. 그때 도의사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취소 의무입니다. 하여야 한다. 몇 년 미착수? 2년. 공장은 3년. 자, 2년 내 착수했는데 공사료 불가능. 경공부에 소유권 상실했나요? 몇 개월에 착수 불가능이면 6개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도로 조명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이것 좀 잠깐 구별할게요. 건축 허가 받으면 내 땅을 파서 건축해야 되니까 장비나 재료는 도로에 쌓아야 되죠. 그러니까 도로 조명 허가가 의제가 되지만 사전 결정 통지 왔다고 해서 도로 조명 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도로에 건축 가능해요? 그러면 응 가능해라고 통지가 올 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도로 조명 허가는 의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구별하세요 이걸. 자, 그 다음에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 그러면 국토관리, 장 그러면 장관이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도 제한할 수 있나요? 누구 거 제한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 거 제한했죠? 자, 이때 제한할 때는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는 지역계획이고 도시군계획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제안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 가서 얼굴만 즉시 한번 보고 오면 되나요? 제안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제한기간은 몇 년이죠? 2년. 연장은 1회 하나여 1년. 제한기간 몇 년? 2년. 연장은 1회 하나여 몇 년? 1년. 이렇게 되는 거. 단어 처리됐나요? 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어디서 제외한다고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자, 우리 공장에서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공장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공장은 적용 안 해 이 정도만 정리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끝내지 말고 대지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안 해. 5천. 연면적계 1,500 미만. 그 대지 면적 6천이면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녹지 지역이면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물류센터 있나요? 1,500 미만이면 적용을 안 하는데 그게 어디 있으면 주거지나 상업지에 있으면 주상전화가 사니까 적용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시골이잖아요. 관농자는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왔으면 적용을 해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적용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요 단어 됐죠? 예.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되죠? 2m 접 2. 그때 공개 공지 1준위 상준위 기억나요?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상업적, 중공업적. 자, 10% 확보했잖아요. 건축 면적이요, 대지 면적이요, 대지 면적. 공개 공지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하잖아요. 1.2배 완화할 때는 누구를 안 썼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1.2배 완화했죠. 도로에 지정 폐지 변경이 있나요? 지정 폐지 변경인데 폐지 변경은 자 급할 게 없죠. 얘는 반드시 동의를 받는데 지정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에 동의를 받으나 자 해외에 거주하는 등은 동의받기가 곤란하더라. 지역 주민이 장기간 사실상 통로로 쓰고 있고 지자체 조례가 인정하더라. 이럴 때는 동의 없이 건축원의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사실상 곤란하면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 아무리 사실상 곤란해도 동의 없이 폐지할 수는 없어요. 폐지나 변경은 반드시 뭐 동의. 반드시 뭐라고요? 동의.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사실상 곤란할 때는 동의 없이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폐지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동의입니다.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 수면을 넘어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표 아랫부분 넘어서도 된다? 그냥요? 허가받아 넘어요. 자, 허가받아 OX, X 이런 식으로 문제 되니까 그냥 넘어선다 그랬죠? 네. 도로면부터 4.5m 자 도로면입니다. 4.5m 이하 4.5가 화물 차량 적재함의 높이인가요? 그럼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이 건축의 수직면을 넘어서 나왔으면 차가 가다 받아버리겠네요? 돌출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4.5m를 초과하면 돌출돼도 된다. 그런 반대 해석 문제까지 나오는 영역입니다. 자, 직통계단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어일 겁니다. 자, 직통계단 뭐냐면 피난층 외유층에서 피난층 또는 어디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그 피난층이라는 것은 우리 초고층 건축물은 30개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죠. 그게 있는 게 피난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1층으로 나와 지상으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있죠. 우리 옆에 여기 계단 있죠. 1층으로 통하는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을 뭐란다? 직통계단이라고 합니다. 거실 각 부분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몇 메타 이하가 된다? 30m. 그러니까 거실 각 부분 저 끝에서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거리가 몇 메타 이하가 돼요? 30m. 그래서 여기 30m 넘는 것 같은데요? 넘죠? 그럼 이거 불법 건물일까요? 아니요. 자, 건물이 내화 구조나 불연제로 됐으면 50m.
학원 건물은 내화 구조 불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m까지 늘어납니다. 보행거리가. 몇 m요? 50m. 일반적으로 직통계단까지 거실, 여기 거실이잖아요. 각 부분부터 몇 m 이하가 되는데 30m. 내화 구조나 불연재료면 불에 잘 안 타는 재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몇 m까지 늘어났고 50m.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이게 개정돼서 소개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바뀌었어요. 며칠 전에 바뀐 내용인데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옛날에는요 16층 이상이면 40m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16층 이상일 때는 16층 이상인 층만 40m예요. 보행거리가. 그럼 나머지 15층까지는 30m. 30m. 16층 이상인 층만 몇 m? 40m. 이번에 이 40m가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16층 이상인 거리입니다. 주택이면 보행거리가 40m 그랬는데 이번에는 16층 이상인 층만 몇 m? 40m. 44. 16, 산수 안 되나? 44, 16, 40. 지금 3하고 4하고 5하고 나왔나요? 30 나왔죠? 그 다음에 얼마? 50. 그 다음에 44, 16도 나왔나요? 근데 이 건물이 공장이요. 뭐라고요? 공장. 그런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있고 자동식 소화 설비가 갖춰졌네요. 자동화 생산시설이고 자동화 생산시설이면 무인화되어 있죠.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 설비를 갖춘 공장일 때는 자 얼마까지? 75. 완전 무인하면은 100.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네요. 그럼 얼마요? 공장이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으면 75고 공장이 완전 무인화가 되어 있으면 100. 숫자를 빨리 직통계단까지 거리 자 몇 m 있고 30m, 몇 m? 50m.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됐나요? 일반적으로 보행거리 몇 m? 30m. 자, 그런데 내화 구조나 불연제라면 50m. 자,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75. 완전 무인하면 좀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죠. 탈 게 별로 없으니까. 기계밖에 탈 게 없으니까. 사람이 안 타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100. 근데 공동주택 층수가 몇 층 이상이면 16층. 그럼 16층까지는 30m네요. 16층 이상일 때는 4, 4, 16. 또 44 그러지 말고. 한 번은 읽어두십시오. 한번 읽어둬라라고 소개시키는 문제였어요. 이게 개정돼서 바뀐 거라 직통계단까지 거리도 한번 보시고. 틀리라고 냈습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증축 가능 최대 면적 이런 거 풀어야 되는데 최대 건축 연면적 계산하나요? 현 건축의 연면적 계산하고 차이가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인가요? 이런 건 풀어서 틀리고 30번은 찍어서 맞춰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푸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최대 건축 연면적을 현 건물의 연면적으로 빼나요? 그럼 그 차이만큼이 증축 가능하나요? 여기는 포인트가 증축인 거 아시죠? 증축은 파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번에 여기 연면적, 여기 연면적 할 때는 전부 다 뭐 관련 연면적? 그걸 이해해야 문제가 쉬워져요. 용적률 관련돼서 최대 얼마 지은데 현재 얼마까지 지어졌다? 그 차이만큼 나는 증축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되면 암선되는 문제고. 자, 농지법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농업인 요건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농업인과 농지소유 상한인데 뭐 농지소유 상한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농업인의 숫자들 잘 암기 안 해서 자 다시 한번 잘 설명할게요.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단연식물 재배 등 자 농작물 재배 경작하거나 단연생 식물 재배를 했잖아요. 얼마 이상? 1000. 그럼 이걸 뭐란다? 자, 경, 농이라 불러요. 여기까지를. 또는 1년에 며칠 이상 농사 짓는 자. 그걸 뭐라고? 임, 대, 농. 그럼 둘 다 충족이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자격농이나 임대농이나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3000제곱미터 땅에서 80일 농사 지었어요. 이거 뭐예요? 농업이 맞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는 이렇게 생겼죠. 비닐하우스. 이거요. 300처럼 생겼고. 소나 말은 몇 마리? 자, 대중소로 돼 있어요.
대중소에 소말 제가 계속 소말 계속 하는 이유를 알았는데 소하고 말하고 몇 마리 이야기했어 내가. 소하고 말 2개밖에 이야기 안 했어. 그래서 2마리야. 소말 2마리. 소나 말 몇 마리? 2마리. 소나 말 몇 마리? 2마리. 이렇게 돼 있고. 염소나 양이나 돼지는 10마리, 소가축, 토끼, 밍크는 100마리, 가금은 오리나 꽁이나 닭은 1000마리, 꿀벌은 10통, 10, 100, 1000, 10 이렇게 됐네. 10에서 100에서 1000으로 갔죠? 예, 그렇게 봐주시고. 꿀벌, 식군, 10통, 10마리 아니야. 이거 10통이야. 한 통에 1만 마리잖아. 10,000마리. 10마리면 10만 마리네. 그 여왕님도 10명. 1군의 구성이 꿀벌 1군이 여왕님 한 마리와 1벌 10만 마리가 있으면 그걸 1군 그래요. 몰라도 돼. 한 통 그러면 돼. 알았죠? 몇 통? 한 통. 표정 어두워진 거 봤다 봐. 10통은 해야 농업인이다. 응. 1년에 며칠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돼요. 또는이죠. 셋 중에 요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그 다음에 농업기를 통한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 120만. 판매농. 여기를 뭐라고요? 판매농. 여기를 뭐라 하죠? 축산농. 뭐라고요? 여기는 시설농 그럽니다. 시설농. 농업인 중에서. 농업인 요건 숫자라면 120일 120만 원이죠? 농사 짓는 것만 며칠? 90일. 그게 빨리 잡으면 돼요. 120일 120만 원인데 농사 짓는 것만 90일. 그다음에 1000이었죠? 대가축은 소나 말이니까 몇 마리? 중은 10, 소는 100, 가금은 1000, 꿀벌은 10통, 군. 됐죠? 주말 체험 농장의 특징, 공법에 나올지 중개사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번 해봤습니다. 주말 농장 됐나요? 얼마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죠? 1000 미만. 자, 농업진흥적, 거기 교재에 농업진흥지로 됐나요? 농업진흥적, 왜가 어디 가버렸을까? 농업진흥적, 왜자 써야 돼요? 주말 농장은 어디서만 소유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외. 어디서만 소유할 수 있다고요?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아니에요? 농업진흥지역 뭐라고요? 외에서 소유하는 거 기억하시고. 농업진흥지역 뭐라고요? 외 하는 거. 자, 농업인이 아니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얘들 농지증 받아요? 안 받아요? 주말농장 농지증 받습니다. 주말농장 농지증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처분 명령을 받았어요. 주말농장을 농사를 안 져서 처분 명령을 받았어요. 처분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부과되죠? 이행 강제금. 그때 법이 바뀐 거 아시죠?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얼마? 25%. 1년에 1회 부과하죠? 그때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몇 프로요? 25%. 처분 명령 받고 매수 청구하면 가격이 공시가 되는 거고. 이행 강제금 라인으로 넘어가는 거 됐나요? 그때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자에게 또는 주말 체험 영농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할 수 있다. 또는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임대업 하는 친구 있죠? 그 자에게 내가 임대 사용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할 수 있고,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업 하는 자 있죠? 그 자에게 임대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농업진흥지역 외자가 어디 가버렸을까? 농업진흥지역 뭐라고요? 외. 주말농장은 농업진흥지역 외 하는 것까지.